그런데 어쨌건 올해 보니까 수익률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작년에는 거의 꼴찌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한국장 하면은 뭐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가 됐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위 올렸던 주도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도주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바뀔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주를 차야만 이제 크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정말 크게 이렇게 움직여 왔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이렇게 그 레벨업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아니면 저평가된 것은 또 이렇게 제자리 찾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핫하게 움직이는 조선, 뭐 선박, 방산 아니면 원전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하고 네. 이제 그러는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그 모두의 이제 돈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이 선진국에 비하면은 뭐 그 3~4배 이상 저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보다도 못한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비해서도 이렇게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어저께 뉴스도 좀 많이 보고 이럽니다만은 최근에 방산주나 아니면 원전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은 그 주가는 더 이렇게 그것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뭐 시장을 끌어왔던 뭐 삼성전자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뭐 현대자동차 중심의 자동차가 됐던 이런 섹터들도 뭐 삼성전자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실적 경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도주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모든 주식이 골고루 다 올라갈 수 있는 큰 장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에 아마 상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그 어떤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느냐 이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된 그런 그 상속 증여 문제, 문제,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문제, 그다음에 그 또 이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그 집중 투표제라든가 전자 투표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생각보다도 크게 갈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가지 않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또 상승이 이렇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 자본시장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그 법이 발의가 되고 그게 시행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의지는 다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전체를 또 아우려야 되기 때문에 좀 칼이 좀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별로 그 희망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다양한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네.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우선은 이제 지금 최근에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지주사 중심으로 크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물산 포함해서 이제 한화, SK, 두산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 뭐 중소기업들 중에도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회사에 대비 정말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주사 중에서도 자사주를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유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렇게 시세를 좀 이렇게 저는 낼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배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주식 투자하면서 워낙 그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당 보고 투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당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감액 배당 포함해가지고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금융 지주사 포함해가지고 그 일부 이제 중견 뭐 중소기업들 중에 그 감액 배당을 작년부터 이렇게 크게 실시하고 이번 또 반기에 또 배당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정말 길게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면은 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또 크게 두각을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사주 많은 기업들 네. 자사주는 뭐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아마 그 상법이나 이런 쪽에 소각을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소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진 기업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자사주를 이렇게 사서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크게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네. 정말 소외돼서 알짜된 기업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네. 내가 일일이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뭐 1년에 영업이익이 2, 300억씩 이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 6천 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서 투자를 해놓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거의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최근에 이제 뭐 배당 관련 또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서 증권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될 거라고 해서 증권주들이 크게 지금 시세를 많이 내고 올랐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또 이 새 정부 들으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 완화가 예견되고 또 뭐 트럼프와 또 김정은의 어떤 뭐 대화 문제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뭐 대북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전 업종 중에서 이제 전 부분에서 정말 이게 증시가 안정이 되면은 아마 그 다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아까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이러한 한국 증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더 세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는 뭐 투자에도 그 이 투자자가 그 보호받지 못했거든요. 뭐 지배주주나 그 대주주 뭐 더 나가서 일부 기업들이 그 기업 가치 내지 주주 가치를 훼손해도 그것을 이렇게 그 방어할 수 있는 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그 한국 시장으로 그 자금이 미국 자금 포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중동 자금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동남아 이쪽 자금들도 저는 많이 지금 그 대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국인에 의한 이 그 강세장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뭐 이런 기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뭐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만나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이렇게 증권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 상법 개정을 하고 배당을 확대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 이것이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지만 또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우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의한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송 남발하고 네, 이제 뭐 상법 개정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그 재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이게 실행이 되면은 막 혁신을 할 수 없다.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소송이 남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는 주주들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제 잘못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액주주가
회사에서 이제 정말 투자해가지고 그 자기 어떤 그 재산상의 손실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걸 한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물론 주주대표 소송이나 아니면은 뭐 이 회계장별람 등을 이렇게 청구해서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 문화가 그 지배주주나 대주주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 정말 이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 관계에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만이 기업이 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 필요가 없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상장할 이유가 없죠. 상장하지 않고 자기 어떤 뭐 가족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상장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금을 받고 이 경영을 해서 그 성과 나면은 공유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공유와 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면은 더 크게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세상에 기여하고 또 큰 나눔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렇죠. 이제 우리 이 나라에도 이런 어떤 기업 문화나 자본시장 문화를 바꿔서 정말 국내의 그 1위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그 조종 회장 같은 네. 경우 정말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제 열린 경영을 통해서 자회사 다 그 지주회사에서 사들이고 폐지하고 지주사만 이렇게 상장을 해가지고 그 주주 환원을 이렇게 높이고 항상 소통하면서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제일 그 부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길들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상생하면서 더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고 결국 기업가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회장님 워낙 그 좋은 종목 또 가치 투자로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으신 종목들이 뭐가 있냐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투자한 기업들은 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뭐 100개 이상 기업에 이렇게 투자가 100개, 현재 100개 이상 예, 투자하시는 뭐 130여 개 기업에 지금 투자가 되어 130개. 있으니까.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식들의 특징은?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테마나 이런 쪽들보다는 그 항상 이렇게 시장과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관점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할 때도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기업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뭐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이끌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어떤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경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제 장을 사실 이제 아침에 잠깐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기업을 이렇게 싸게 사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